제목 어릴 적 논일 밭일 마치고 동구박 들어서는 소가 내뿜는 콧김 그리고 저녁 어스름. 이시영의 시집 하동에 나오는 시 어릴 적입니다. 삼행으로 된 시입니다. 이 풍경이 그려지죠.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논일 밭일 마치고 동구박 들어서는 소가 내뿜는 콧김 그리고 저녁 어스름. 동구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찾아보겠습니다. 마을 입구를 가리키겠죠. 자, 동구, 동네 어귀, 또 절로 들어가는 산문의 어귀, 그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. 동네 어귀, 동네 입구죠. 보면 됩니다. 요즘 과 같은 도시 풍경에서는 동구라고 하는 게 잘 다가오지 않죠. 아파트 입구, 아파트 거대 단지 입구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걸 동구라고 말하기는 힘들죠. 아파트가 동네라고 하긴 힘들죠. 뭐 거기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아파트 뭐 의미는 동네라고 할 수 있긴 있지만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던 동구라는 그 정감과 그 느낌들을 다 내포할 수는 없어요. 다 단절되어 있는 그 구조 아닙니까?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말이죠. 그러나 옛날 동네는 열려 있잖아요. 지나가면서 그 쌀이문 안으로 그 집 뭐 오늘 무슨 일이 있나벼 라든지 뭐 손님이 왔나 아니면 저 녀석 그 아들내미가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. 뭐 두루두루 서로 열린 공간으로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면 지금은 닫힌 거죠. 기껏 해봐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정도요. 뭐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래요. 논일 밭일 마치고 밭일 논일 밭일 마치고 참 소가 많은 일을 했죠. 지금은 우리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. 북한에서는 여전히 소가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소를 이제는 논일, 밭일, 인간의 노동을 도와주는 역할로가 아니라 이제는 식용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됐죠. 소를 키워서 잡아먹는 거죠. 그것도 공장식의 뭐 그런 방식으로. 그러니까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내고 TV 만들어내듯이 소도 그렇게 생산해서 우리가 잡아먹는 거죠. 참 이런 게 어디까지 전개될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. 불안하다기보다도 괴기스럽기도 하죠. 사람이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동물, 곤충들과 이렇게 저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? 물론 이 지구의
이 메커니즘, 생명체들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건 뭐 분명하긴 합니다. 서로 잡아먹고 사는 거죠. 어떤 면에서. 근데 그게 자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에스키모들이 물개를 잡아서 그걸 다 어떻게 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거, 그거하고 물개를 사육해서 잡아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. 그 몽고 지역, 몽고 쪽에 티베트나 이런 데서 방목도 하고, 근데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키워서 살아가는 그런 거하고, 이게 공장식으로 이 소를 키워서, 닭이나 소를 키워서 잡아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. 논일, 밭일 마치고, 동구 밖 들어서는 소.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 풍경이 아슬아합니다. 그윽하기도 합니다.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. 동구 밖 들어서는 소. 다시 재현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. 소가 내뿜는 콧김. 이시영 시인이 어릴 적 보았던 어떤 장면입니다. 그게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. 소가 내뿜는 콧김. 콧김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걸 보면 여름철은 아닌 것 같고 겨울철에는 뭐 논일밭일 잘 안 하니까 그건 아니고 늦가을 아주 이른 봄 그럴 때쯤이겠죠. 한창 그럴 때는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입니다. 한여름에도 농한기니까 덜하죠. 겨울철은 물론이고요. 봄, 가을에 소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. 그 소의 단단한 몸집, 뭐 아니면 지쳐서 내딛는 발걸음 그런 것들을 묘사하지 않고 콧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숨이죠. 인간들 똑같이 숨을 쉽니다. 생명이죠. 루아흐, 푸뉴마, 영, 바람 이런 것들입니다. 이 콧김이라는 현상도 대단히 신비롭고 또 생명이 충이란 거죠. 죽은 사람에게서는 콧김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뜨거운 콧김이어야 그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. 공기가 어느 동물들, 폐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? 이 시인은 어릴 적 그 장면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 행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저녁 어스름. 저녁 어스름. 모든 게 끝나는 시간입니다. 낮과 밤의 경계선이죠. 그래서 매일 어스름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이른 아침이 되면 여명이 찾아옵니다. 밤과 낮과 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지구의 자전 운동이죠. 그 자전이 있기에
지구의 생명 현상도 가능한 거죠. 뭐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한 낮이 끝나고 밤이 어둠이 내려오기 직전 그 사이에 어스름은 참 특별한 순간입니다. 특별한 순간. 우리가 다시 소가 내뿜는 콧김은 경험할 수 없지만 곳곳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풍경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. 똑같은 건 아니지만 소가 내뿜는 콧김과 비슷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숨소리 이를 비롯하여 새들의 지저김 그런 것도 그렇죠. 근데 그게 저녁 어스름과 딱 어울려 있네요. 정말 더 이상 이 시의 깊이로 들어가긴 저의 능력상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풍경을 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 읽겠습니다. 제목 어릴 적 논일 밭을 마치고 동구 밖 들어서는 소가 내뿜는 콧김 그리고 저녁 어스름